안녕하십니까. 장애영향평가서 작성 교육 강의를 맡은 은희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교육은 화학산업체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매년 해오던 교육입니다. 저도 작년에 강사진으로 합류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경기도, 안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 뵀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런 교육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촬영 일자 기준으로 모든 교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께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주세요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온라인 교육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는 총 1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강에서 장애영향평가 제도 전반을 살펴보실 거고요. 2강에서 표준 작성인지 간이 작성인지 판단할 겁니다. 3강부터 6강까지는 장애영향평가서 기본 평가 정보, 7강부터 11강까지는 장애평가 정보, 마지막 12강은 타법과의 관계 정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애영향평가서 작성 순서와 똑같이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요. 장애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을 배운다고 하면요. 가장 좋은 방법은 공부를 하는 것보다 무조건 한번 작성해 보는 거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저와 같이 장애영향평가서를 쭉 작성해 보시는 거예요. 예시도 정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12강을 모두 마칠 때쯤에는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구나 감을 잡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장애영향평가서 작성 교육 제1강 장애영향평가제도 개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장애영향평가서를 본격적으로 작성하기에 앞서서 장애영향평가 개념을 잡으시고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시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학물질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몇 가지 제도가 만들어지고 발전해 왔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입지허가 제도입니다.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주변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서 혹시 모를 화학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영향범위 안에 피해를 입을 만한 대상이 아무것도 없다면 입지허가를 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국토가 넓은 나라, 대표적으로 프랑스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공장이 대부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모여 있죠. 그래서 프랑스 방식을 채택하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이 입지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입지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영향 범위가 꽤 커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다면 입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 확률이 매우 높더라도 영향 범위가 작으면 이 경우에도 입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도를 정량화해서 그 위험도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입지를 허가하는 것, 거기에 화면에 보시는 안전, 설계, 설치 개념을 더한 것이 바로 장애영향평가 제도입니다. 법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애영향평가서 제출 대상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시행규칙 제19조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 연구실 안전법의 연구실 제외, 영업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취급량에 관계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다면 장애영향평가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장애 영향 평가서 제출이 면제되는 유일한 대상이 연구실안전법의 연구실입니다. 여기서 연구실은 사업장에 있는 모든 연구실, 실험실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연구실안전법의 연구실, 즉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부설 연구소만 면제됩니다. 제출 시기 보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장애 영향 평가는 입지 허가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애 영향 평가서는 착공 30일 전에 사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장애 영향 평가 제도가 생기기 전에 설치된 기존 시설이라고 하죠.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장애 영향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사업장이라도 취급량 등에 따라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장애영향평가서를 제출했습니다. 작년이 100톤 미만으로 취급하는 사업장이 장애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되는 해였습니다. 취급량은 적지만 그 대상 사업장 수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정말 작년은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바쁘게 보냈습니다. 여기서도 유의하실 점이 있죠. 이 경과 조치는 기존 시설에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작년에 교육하다 만난 분은요, 100톤 미만 취급한다고 2019년까지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교육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 회사를 2015년도에 만드셨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은 2019년이 아니라 2015년에 장애영향 평가서를 이미 제출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다 지난 일이 돼버렸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유해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이 장애영향 평가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출한 상태여야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장애영향 평가서를 잊고 살아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장에는 계속 변경이 일어납니다. 취급 물질이 바뀌거나 증설하거나 하는 등의 또 뭐 어떤 회사는 우리는 계속 똑같은 일만 하기 때문에 변경은 절대 없다. 이런 사업장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업장의 경우에도 나는 변한 게 없지만 주변 상황이 변해서 그러니까 화학물질관리법의 관점에서는 변경이 일어났다고 간주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보시기 전에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5가지를 통틀어서 유해화학물질이라고 부르고요. 각각의 정의 그리고 어느 기관에서 그 물질들을 지정하고 고시하는지까지 적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독물질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고시하죠. 이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들어가서요. 유독물질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아무 결과도 안 나오죠. 왜냐하면 법령을 검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법시행령 시행규칙 밑에 고시입니다. 그래서 행정규칙으로 바꾸면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결과가 나타납니다. 연역을 한번 보면요. 2019년 4월, 9월, 10월, 11월, 2020년 3월 이렇게 몇 개월 단위로 고시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유독물질이라고 하는 목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몇 개월 단위로 계속 추가된다는 거죠. 그 고시 중에서 2019년 10월 15일자 고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고시인데요. 어떤 물질이 추가로 유독물질로 지정되었는지 보시면 염화메틸렌 굉장히 많이 쓰는 물질입니다. 근데 그동안 유해화학 물질이 아니었어요. 이번에 유독물질로 지정되었습니다. 또
붕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죠. 유독물질로 지정되었습니다. 또 니켈류 그중에서 뭐 여러 가지 쓰시지만 많이 쓰시는 게 설파민산 니켈, 염화 니켈인 것 같아요. 다른 니켈류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이런 물질들이 2019년 10월 15일자로 유독물질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하셔야 되는지,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언제부터 보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해서는 6개월의 경과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창고의 표시, 저장 탱크 표시, 용기 포장 표시 이런 거는 이미 됐어야 되는 거죠. 2020년 4월까지. 또 장애 영향 평가 관련해서 무언가를 하셔야 된다면 2년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2021년 10월 15일까지는 하셔야 되겠죠. 또 영업 허가를 받으셔야 된다. 아니면 변경 허가를 받으셔야 된다 하면 2년 이내에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